지난 시간에 어떤 거 했었는지 확인을 좀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거 뭐에 대해서 했었냐면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물어볼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구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됐어? 뭘 보면 알 수 있다? 물질의 특성. 됐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보면 다른 물질과 구분된다는 게 지난 시간에 했던 핵심 내용. 그래서 물질의 특성을 보면 얘가 철인지 알루미늄인지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의 특성은요, 양에 따라서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라면 하나 끓일 물이나 라면 10개 끓일 물이나 물은 무조건 몇 도에서 끓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양이 많다고 해서 밀도가 커지거나 양이 작다고 해서 밀도가 작거나 이런 것들 아니라고. 같은 물질이면 크기에 따라서 물질의 특성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요, 양하고 상관이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질을 구분하는 물질의 특성 중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맛을 본다든가 냄새를 맡는다든가. 이건 뭐라 그래요? 그쵸. 그래서 물질의 특성 중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으로 구분하는 겉보기 성질로도 우리가 물질을 구분할 수 있고요. 이거 말고 불러. 밀도로도 구분할 수 있어. 세 번째. 녹는 점도 돼. 근데 녹는 점과 같은 말. 어는 점이라고 써도 같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누구도 돼? 끓는 점도 돼.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거야? 그쵸. 너네가 제일 어려워했던 용해도. 이렇게 5개로 물질을 구분할 수 있어. 그럼 거꾸로 얘기해봐. 이 5개를 뺀 나머지로 물질을 구분할 수 있게 없게? 이거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5개를 뺀 부피로 물질을 구분할 수 있다? 이거 틀린 거지. 됐어? 질량으로도 물질을 구분할 수 없고요. 농도도 안 되고 온도도 안 됩니다. 이런 것들로는 물질을 구분할 수 없다. 물질을 구분하는 데 쓰는 건 물질의 특성 이 5개다. 되겠어? 이 5개로 물질을 구분할 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밀도라고 하는 거, 밀도는 2가지 의미로 분석하면 되는데 밀한 정도, 줄여서 밀도죠. 자, 그 밀도는 사실은 뭘 얘기하냐면 그 안에 있는 입자에 말해봐. 그렇죠. 얼마나 입자가 빽빽하게 들어있냐? 빽빽한 정도가 밀도인데 우리는 같은 물질이라도 고체일 때 입자가 빽빽하게 배열되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요. 근데 액체가 되면 입자가 약간 느슨해져. 그럼 밀도는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죠. 기체가 되면 입자가 엄청 느슨해. 그럼 밀도는 훨씬 작아져요. 그쵸? 그래서 밀도는 빽빽한 정도이기 때문에 같은 물질이라도 고체일 때 밀도가 제일 크고 그 다음 액체고 그 다음 기체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같은 기체의 밀도도 부피가 막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기체의 밀도를 쓸 때는 온도와 압력을 반드시 같이 써줘야만 정확한 표현이야 라고 얘기했고요. 자, 밀도는요. 밀도 때문에 물질이 뜨고 가라앉아. 그럼 가라앉는 애가 밀도가 큰 거야? 뜨는 애가 밀도가 큰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물체에 뜨고 가라앉는 성질이 바로 밀도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데 우리요. 찬 공기도 있고 뜨거운 공기도 있는데 누가 더 밀도가 클까요? 누가 더 입자가 빽빽할까? 그쵸. 뜨거울수록 공기 입자가 훨씬 더 운동이 활발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차가우면 입자들이 따닥따닥 달라붙잖아. 같은 기체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찬 공기의 밀도가 그래서 더운 공기의 밀도보다 훨씬 커. 그러면 에어컨을 어디다가 설치해야 금방 강의실이 시원해지냐면 에어컨은 위에. 그래서 위에서 만든 차가운 공기는 무거우니까 금방 뭐해? 밑으로 내려오고 밑에 있던 뜨거운 공기가 다시 올라가서 차가워지기 때문에 전체가 금방 시원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에어컨은 위에 설치해? 그럼 거꾸로 난로는? 그렇죠.
그래야 대류가 잘 일어나서 교실이 전체가 빨리 시원해지고 더워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밀도차를 이용한 겁니다. 자, 이 밀도는요 우리 계산하는 거죠. 밀도 어떻게 계산합니까? 물론 밀도는 그렇죠.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더라 라고 했던 거 기억을 해봐 두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커다란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선생님이 10등분으로 자를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물체는 자르기 전에 밀도가 10이었어요. 그럼 자르고 나면 이 한 덩어리의 밀도는 얼마입니까? 10. 그래도 10이야. 왜?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아. 맨 처음에는 부피 10에다가 질량이 100이어서 밀도가 10이었는데 이걸 10등분으로 자르면 부피는 1로 줄고요. 질량도 10으로 줄어서 밀도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특성은 양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 중에 두 번째 녹는 점과 끓는 점 있죠. 자, 녹는 점은 뭐가 뭘로 바뀌는 게 녹는 점이야? 그쵸?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온도를 녹는 점이라고 하고요. 끓는 점은 뭐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쵸? 액체가 기체로 되던 기체가 액체로 되던 이 온도를 둘 다 끓는 점이라고 해.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 중에서요 물은 100도에서 끓어. 근데 에탄올이라고 하는 알코올은 78도에서 끓고 공업용 알코올인 메탄올이라고 하는 건 64도에서 끓는데 자, 왜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 달라서 끓는 점만 보면 이거 물이네 이거 에탄올이네 구분할 수 있을까? 이거죠.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 다른 이유는 물질들마다 사실은 액체를 기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물질들끼리 서로 잡아당기는 멋진 말 인력. 인력의 뭐가 다 다를까? 인력의 세기가 다 다르지. 어떤 입자들은 지네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엄청 세서 이거 500이야. 어떤 애들은 지네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 30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를 끊을 때 필요한 열애양과 이걸 끊을 때 필요한 열애양이 같겠니? 다르겠니? 달라요. 인력이 약한 애는 조금만 열을 줘도 금방 끊어져. 그래서 끓는 점이 낮아. 근데 인력이 센 애는 이걸 끊으려면 엄청난 열을 줘야 돼. 그래서 엄청 높은 온도에서 끓어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른 이유는 그 물질, 입자들 사이에 서로를 잡아당기는 인력의 세기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러면 이 중에서 인력이 제일 센 게 누구라고? 물이라고. 끓는 점이 높을수록 인력이 세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 가지고요. A라고 하는 물질의 녹는 점이 200도야. 끓는 점은 500도야. 어떤 애는 마이너스 50도고 그 다음에 30도야. 뭐 이렇게 된다면 됐어. 얘네들이 20도에서는 무슨 상태로 존재하니? 이런 거 묻잖아요. 됐죠? 그럴 때는 우리가 간편하게 뭐 하면 된다 그랬냐면 이렇게 표 그려서 온도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온도가 낮을 때 무슨 상태? 고체. 그 다음 무슨 상태? 액체. 뜨거우면 뭘로 바뀌어? 기체. 그러니까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이 온도가 바로 그 물질의 녹는 점이야.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이 온도가 바로 그 물질의 끓는 점인데 A라는 물질은 녹는 점이 200도고요. 끓는 점이 500도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고 싶은 20도는 이 온도 중에 훨씬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무슨 상태로 존재합니까?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근데 A가 아니고 B는요. B는 녹는 점이 영하 50도고 끓는 점은 30도니까 20도는 어디 있어요? 이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그 물질은 무슨 상태로 존재해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물질마다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인력 차이라고 해서 인력이 누가 제일 센지 알았는데 이러한 끓는 점은 절대로 못 바꾸니? 물은 무조건 100도에서 끓어야 돼? 아니죠. 끓는 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압력입니다. 그래서 압력을 조절하면 끓는 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꼬맹아 압력을 높이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되니? 네, 똑같이 높아져요.
그래서 압력을 높이는 압력밥솥을 이용하면 물이 100도보다 훨씬 더 높은 데서 끓어서 밥이 맛있어요 라고 얘기했던 거. 되겠어? 그래서 끓는 점은 온도와 끓는 점은 압력에 의해서 그 값이 바뀐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 중에 마지막 5번째 용해도. 자, 용해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녹는 거. 그죠? 쉽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섞이는 거지만. 그죠? 용해도는 녹는 성질인데 자, 물질마다요. 자, 특정한 온도에서 20도면 20도, 40도면 40도. 자, 특정한 온도에서 물 몇 그램에? 100g. 그렇죠.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을 멋진 말로 무슨 상태? 포화 상태가 될 때까지. 됐어? 녹는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소금의 그람수를 우리는 뭐라 그래? 용해도.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특정한 온도 20도가 있다 그러자. 20도에서 나 물 100g 속에 소금을 포화가 될 때까지 녹였더니 20g 녹았어. 그러면 20도에서 소금의 용해도는 얼마입니까? 20이에요. 그쵸? 근데 저는 특정한 온도 80도에서 물 50g밖에 없었어요. 여기에 소금을 내가 얼마 녹였냐면 포화가 될 때까지 녹였더니 40g 녹았네. 그럼 이 소금의 용해도는 얼마야? 80. 그쵸. 80이에요. 왜? 용해도는 물 100으로 환산한 값이니까 50에서 40g 녹으면 물 100에서는요 80g 녹은 것과 같은 효과라서 그래요. 됐죠? 자, 이렇게 소금과 같은 고체 상태일 때는 물의 온도가 됐어? 20일 때도 있고 40일 때도 있고 60일 때도 있고 80일 때도 있는데 자,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녹는 양이 뭐해지니? 많아져요. 조금씩 증가하는 애도 있고 급격히 증가하는 애도 있지만 고체나 액체 같은 물질들은요 뜨거운 물일 때 훨씬 더 많이 녹기 때문에 용해도가 커집니다. 근데 고체, 액체가 아닌 누구는? 기체만. 됐어? 자, 기체는요 기체를 녹인 대표적인 게 누구? 사이다. 사이다는 물에 이산화탄소라는 기체가 녹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산화탄소를 많이 녹일 수 있는 방법, 사이다를 맛있게 먹는 방법, 냉장고에 뚜껑 덮어 보관하잖아요. 됐어? 그래서 얘는 반드시 냉장고에 뚜껑을 덮어서 보관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이때 냉장고에 보관한다는 얘기는 온도는 뭐 할수록? 그렇죠. 뚜껑 덮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그렇죠. 압력은 높을수록 용해도가 크다는 얘기야. 그래서 기체의 용해도를 온도에 따라 그리면 거꾸로 이런 모습이 나오는 게 기체더라. 됐어? 자, 이런 식으로요.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에 물질의 특성 이 5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정리했는데 자, 그러면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을 분류한다면 지구상에 있는 이 물질은요 특정한 공간 안에 소금처럼 한 종류의 물질만 있어요. 또는 물처럼 한 종류의 물질만 있어요. 근데 이거 섞어서 소금물을 만들면요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가 아니고 2종류 이상이 섞여 있어요. 맞죠? 자, 이런 식으로요.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의 물질들만 들어있어요. 이런 애들을 우린 뭐라 그러냐면 순물질이라고 얘기할게요.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의 물질만 들어있으면 순물질이라고 해요. 자, 한 공간 안에 소금만 들어있거나 물만 들어있거나 이런 식으로 한 종류의 물질만 들어있는 걸 나는 순물질이라고 할게. 되겠어? 필기할 거 필요한 사람은 손을 드시면 드릴게요. 노트 안 가져온 사람. 자, 이거를 건우야 저 뒤로 넘겨줘. 필요한 사람들이 있으면 또 얘기하세요. 자, 물질이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만
원소만 들어있으면 우리는 이걸 순물질이라고 할 건데 거꾸로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가 아니고 여러 종류가 섞여 있으면 이걸 뭐라고 하니? 혼합물. 그래서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도 한번 들었던 단어인데 혼합물이라고 해. 그래서 혼합물은 특정한 공간 안에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 이상 섞여 있는 아이들을 우리가 혼합물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순물질에도요 두 종류가 있는데 순물질을 사실은 그 안에 들어있는 원소를 봤더니 수소라는 원소 하나로만 되어 있는 수소기체, 산소라는 원소 하나로만 되어 있는 산소기체, 또는 철 또는 헬륨처럼 이렇게 한 종류의 원소로만 되어 있는 아이들을 순물질 중에서도 원소 물질이야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근데 우리 혹시 알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물은 몇 종류의 원소가 결합해서 순수한 물을 만든 거냐면 H2O라고 하는 수소와 산소 두 원소가 결합해서 물이라는 순물질을 만든 거예요. 이산화탄소도 탄소와 산소라는 원소가 결합을 해서 만든 거라서 순물질이지만 그 안에는 원소가 두 종류 이상 들어있어. 이렇게 원소가 두 종류 이상 결합해서 만들어진 순물질을 우리는 화합물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원소 물질도 순물질, 화합물도 순물질. 그래서 둘 다 순물질인 건 맞는데 그 안에 원소가 한 종류 있어? 두 종류 있어? 이런 얘기죠. 자, 그런가 하면 혼합물도요. 두 종류로 나눠요. 소금물처럼 여기를 찍어봤더니 5% 소금물이야. 여기를 찍어 먹어도 5% 소금물이야. 여기를 찍어 먹어도 5% 소금물이야. 자, 어디를 봐도 섞여 있는 비율이 일정해요. 이런 애들을 혼합물 중에서도 균일 혼합물 이렇게 얘기해요. 고르게 섞여 있는 거. 이렇게 고르게 섞여 있는 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게 소금물, 설탕물, 소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용액들은 다 균일 혼합물이야. 무슨 용액 이런 애들은 다 균일 혼합물이고요. 고르게 섞여 있는 애들 중에 또 있어. 여기 있는 얘. 이거 뭘까? 여기 뭐 있을까? 여기 뭐 있냐? 공기. 이 공기는요. 질소라는 기체하고요. 산소라는 기체가 우리나라, 미국, 일본, 북한 상관없이 전 지구적으로 8대2의 비율로 고르게 섞여 있어. 그래서 공기는 대표적인 균일 혼합물이야. 또요. 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게 선생님이 끼고 있는 이 반지요. 이거 순금이 아니고요. 순금은 순물질인데 얘는 순금은 약해서 누르면 찌그러지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라고 여기다 금속을 일정한 비율로 섞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14K, 18K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속들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 금속을 고르게 섞어 놓은 걸 멋진 말로 합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얘네들이 균일 혼합물이에요. 자, 근데 균일 혼합물의 반대말이 뭘까? 불균일 혼합물. 맞아. 불균일 혼합물. 학원에 와서는요 틀려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해야 생각을 고칠 수 있으니까 자꾸 얘기해 보세요. 자, 균일 혼합물의 반대말은 아닐 불자를 써서 불균일 혼합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균일 혼합물은요 외울 필요 없이요 조건이 있어요. 불균일 혼합물은 반드시 건더기가 있으면 고르지 않게 섞여. 대표적으로 누구야? 흙탕물이 그래. 됐어.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흙탕물은요 섞어놓고 가만 놔두면 아래쪽에는 엄청 흙이 많이 가라앉아 있고요 위쪽은 주로 뭐가 있어?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물과 흙이 섞여 있는 비율이 고를 수가 없거든요. 건더기 있는 애들이 다 그래요. 되겠어? 그러니 대표적으로 흙탕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식혜, 그 다음에 과일 주스. 됐어? 이런 것들이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왜? 건더기가 둥둥 떠다니는데. 됐어? 떠다니는 건더기의 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군데군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어 마시잖아요.
됐어? 이런 것들. 또 불투명한 애들이 100% 불균일 혼합물이에요. 불투명한 애들이 100% 불균일 혼합물이야. 예를 들어서 투명하다는 건 뭐냐면 투명한 유리컵에다가 사이다를 따라서 내가 반대편을 보면 정확하게 보일까 안 보일까? 보여요. 사이다는 투명하니까 정확하게 반대편이 잘 보입니다. 이런 애들은 균일 혼합물이야. 됐어? 근데 내가 컵에다가 우유를 따라 놓고 그 우유를 통해서 반대를 보면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이죠. 자, 이렇게 바깥쪽이 잘 안 보이는 아이들이 불투명한 거예요. 그 불투명한 애들은 사실은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지만 알갱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유가 불균일 혼합물의 대표적인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나요. 여기에 투명한 물인지 사이다인지 모르는 투명한 액체가 있어. 얘 순물질일까 혼합물일까 구분이 안 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시면 되냐면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분하고 싶으면 꼬맹아 순물질은 한 종류의 물질만 있으니 물질의 특성이 엄청 뚜렷하게 잘 나타나. 그래서 물은 무조건 몇 도에서 끓어? 100도에서 끓으면서 정확하게 끓고 있는 동안 수평한 부분이 나타나잖아. 되겠어? 근데 혼합물은 물질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나타나니까 A의 물질의 특성이 나타나려고 할 때 옆에 있는 B가 안돼 나타나면 안돼 그래서 서로 방해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물질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액체를 끓여보는 겁니다. 끓여보면 순수한 물질이면 얘가 정확하게 자기의 끓는 점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끓습니다.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순물질이죠. 근데 이러한 물에다가 내가 소금을 타서 5% 소금물을 만들었다고 쳐봐. 그러면 물이 100도래 나 끓어야 돼 라고 했는데 소금이 안 돼 끓지 마 방해하고 있어요. 그럼 못 끓어요. 그러면 언제 끓어요? 소금의 방해를 끊을 만큼의 열을 더 받아야 돼요. 그러니 이러한 혼합물은 자기의 끓는 점보다 훨씬 더 높은 데서 끓는데 더군다나 끓으면서 경사까지 져요. 그래서 순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이 경사는 왜 생기게 해요? 5% 소금물을 끓일 때 끓어서 나가는 게 누구냐? 소금물이 나가요? 물만 나가요? 물만 나가요. 그러니 점점 물의 양은 줄어들고 소금은 그대로 있으니 농도는 뭐해질까? 진해져요. 5% 소금물이 10%가 되고 15%가 되고 30%가 되고 점점 끓을수록 물이 쫄아드니까 농도가 진해지죠. 자, 그럼 방해가 점점 심해질까 약해질까? 점점 심해져요. 그러니까 5%일 때 끓기 시작했던 온도보다 10%가 되면 더 높아져야 되고 15%가 되면 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경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끓고 있는 동안 경사가 지는 이유는 끓는 내내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돼요? 자, 근데 5%가 아니고 제가 15% 소금물을 끓일 거예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5% 소금물보다 끓기 시작하는 온도가 훨씬 높은 온도에서 경사지면서 끓어요. 그래서 둘 다 혼합물인데 더 높은 데서 끓기 시작했다는 건 너는 농도가 더 진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자, 그러면 거꾸로요. 끓이지 말고 얼려보면 물은 몇 도에서 얼어야 돼? 정확하게 0도에서 수평한 구간을 가지면서 얼어야 이게 물입니다. 근데 소금물은요. 물이 어는 걸 도와줄까 방해할까? 그러면 0도에서 얼 수 있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낮게. 그렇죠. 소금이 방해하기 때문에 0도에서 못 얻으니까 온도가 훨씬 더 낮은 데까지 내려가야 경사지면서 5% 소금물이 얼어요. 그러면 15% 소금물은? 더 낮게. 그렇죠. 훨씬 방해가 심하니까 훨씬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얼겠죠. 됐어? 자, 그러니 꼬맹아 순수한 물은 한강 15% 소금물은 태평양 바닷물. 우리 한겨울에요. 한강은 얼어서 그 위에서 스케이트 타요. 근데 태평양
그냥 바닷물이 얼었다는 얘기 들어봤어? 없죠. 왜요? 얘네들은 어는 점이 훨씬 낮아서 그 온도까지 물의 온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됐어 얼지 않는 겁니다. 되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물질의 특성이 잘 나타나? 너 순물질이야. 근데 물질의 특성이 잘 안 나타나? 너 혼합물이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면 순물질이라는 걸, 나타나지 않으면 혼합물이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다. 결론. 순물질이 아니고 혼합물이면 끓는 점은 훨씬 뭐해진다? 높아진다. 됐어? 어는 점은 훨씬 뭐해진다? 낮아진다. 어는 점과 같은 말. 녹는 점은 훨씬 뭐해진다? 낮아진다. 되겠어? 우리는 철을 녹일 거죠. 근데 순수한 철은 녹는 점이 됐어? 되게 높아요. 한 300도쯤 올려야 녹아요. 근데 철에다가 다른 금속을 섞어놓고 녹이면 녹는 점이 훨씬 뭐해지니? 낮아지죠. 그걸로 우리가 납대 말 때 쓰는 겁니다. 되겠어? 납대 말 때. 그래서 순수한 금속이 아니고 합금을 이용해서 녹는 점을 낮춘 상태로 열을 가하면 쉽게 잘 녹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납땜하는 겁니다. 됐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숙제로 해오셨어요. 그쵸? 자 숙제한 것들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몇 명들은 질문 있는 것들을 다 해봐 드렸는데 자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질문이 많이 나왔던 문제가 뭘까요? 라고 하면 당연히 용해도입니다. 용해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했던 문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22페이지 7번 문제입니다. 자, 22페이지 7번 문제 보시면 우리 용해도는 무조건 특정한 온도에서 물 몇 그램에? 100g의 녹은 양인데 그러면 실제로 그 안에 물이 100 있는지 200 있는지 50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의 양이 몇 그램 있어를 직접 주면 애들이 다 풀어. 그러니까 물의 양을 직접 몇 그램 있다는 걸 주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숨겨놓은 물의 양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버전이 7번이다. 7번을 보시면요. 질산 나트륨의 용해도는 거기 가로치고 써있죠. 물 100g의 녹은 양으로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질산 나트륨의 온도에 따른 용해도를 밑에 표로 그려줄게. 자, 그래서 그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근데 80도에 질산 나트륨 포화용액이라는 게 있어. 그것도 124g이 있거든. 근데 나는 얘를 40도로 냉각했을 때 속출되는 양이 얼마인지 궁금해. 됐어? 이렇게 준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이 줄에서 물이 몇 그램 있는지를 알아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요. 소금에다가 물을 타면 뭐가 된다고? 소금물이 된다고. 이때 소금은 녹는 물질이니까 멋진 말로 질. 물은 녹이는 물질이니까 용매. 소금물은 용해. 이렇게 부르는데 이 셋 중에서 누구를 가르쳐줬어? 용해. 이거 가르쳐줬어. 됐어? 그러면 우리는 먼저 표를 보고요. 스탠다드하다면 어떤지 볼게요. 표를 보시면 80도에서는 선생님은 질산나트륨이든 질산칼륨이든 다 소금으로 읽어버리는데 귀찮아서. 자, 80도에서는 몇 그램 녹인데요? 148g을 녹일 수 있대죠? 물 몇 그램일 때? 100g. 그렇죠. 물 100g일 때. 그러면 용액이 몇 그램 만들어지는 거야? 248g이 만들어져야 정상이야. 근데 이 새끼가 떠온 게 얼마라고? 124. 오! 124g 떠왔네. 얼마밖에 안 가져온 거야? 절반밖에 안 가져왔네. 그러니까 양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나머지도 다 절반밖에 없겠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물이 100이 아니고 얼마? 50g 있어. 그 안에 녹은 소금의 양은 74g이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 물이 절반밖에 없으니까 그 옆에 있는 표 그대로 보면 안 돼. 그
옆에 있는 표도 무조건 절반으로 나눈 값으로 봐야 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 보는 거 귀찮으니까 60도 하고 80도만 보자. 60도에서는 124가 원래 물 100g에 녹을 수 있고 얘는 148이 녹을 수 있는데 자, 절반으로 바꾸라 그랬으니까 절반으로 바꾸는 거죠. 얘 얼마냐면 62g, 얘는 얼마냐면 74g. 그러니까 74g 녹였다가 62g만 녹을 수 있는 양으로 돼서 온도를 낮춘대요. 그러면 석출되는 양이 얼마겠습니까? 라고 하면 얼마 나옵니까? 이거 62 맞잖아. 몇 도로 냉각시키는 거야? 아, 40도구나. 자, 그러면 40도는요. 녹이는 양이 얼마입니까? 104? 그럼 이것도 절반으로 하면 얼마? 52. 그러면 이렇게 낮추면 얼마 석출되는 거니? 22g 석출돼요. 요런 얘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뭘 봐야 된다고? 물이 몇 그램 있는지. 됐어? 물 100에 녹은 게 맞아? 이거 확인하는 게 중요해. 됐어?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너네 문제 풀 때요. 거기에 있는 연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노란 페이지죠. 이 문제들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21페이지. 21페이지에 유형 3번 하고요. 유제 3번 하고요. 걔가 얘예요. 됐어? 유형 3번, 유제 3번 이런 문제도 푸세요. 자, 이 21페이지는 메뉴에 있는 표딱지 보랬어. 그래서 메뉴에 있는 표딱지 보세요. 그래서 메뉴의 표를 보시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용해도를 이렇게 표로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프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얘네들은 다 물 몇 그램에 녹이냐? 그렇죠. 있어요. 그 중에서 유형 3번 보시면요. 70도의 포화 용액이 320g 있어. 또 알려준 건 뭐야? 용액이야. 되겠어? 또 알려준 거 용액이에요. 똑같은 거고 숫자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정도의 문제를 두세 개만 풀어보면 연습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한꺼번에 풀 때 다 모아서 풀어봐. 자, 70도의 포화 용액이 320g 있어. 온도는 70도야. 그랬으니 70도를 찾아서 보셔야 돼요. 70도에서는 물 100g에 녹는 양이 얼마라고요? 60g이야. 그러니까 물 100g에 60 녹아서 원래는 용액이 얼마 만들어져 있어야 정상이라고? 160 만들어져 있어야 정상이야. 근데 실제로 우리한테 준 건 얼마라고? 320. 그럼 몇 배? 2배 하라고. 그러니까 2배 하면 물도 200g 있고 거기에 녹은 양도 120g이란 얘기야. 그러니 이 표에 있는 숫자 그대로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몇 배에서 보셔야 됩니까? 2배. 그러니까 이거를 40으로 보시고 이거는 70으로 보시고 이건 120으로 보는 게 정상이야. 이런 얘기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했다가 몇 도로 낮춘대요? 50도로. 됐어? 그러면 50도에서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니까? 70g이니까. 녹아있는 120에서 70을 빼라. 그러면 석출되는 양 얼마 나온다? 50g 나와요. 이런 얘기야. 되겠어? 괜찮아? 오케이. 한 번 더요. 자, 유제 3번. 혼자서 한번 해봐. 되는지. 풀었던 사람들도 다시.
10.5g이 왜 나오는지 알겠어? 되겠냐? 네, 괜찮아. 할만해? 할만하니? 너 말이야. 풀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온도에 따라서 물량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든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기 때문에 별도로 한 페이지를 할애해서 연습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숙제해왔던 것 중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것들로 해결이 되면 됐고요.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질문하셔야 되는데, 자, 페이지 피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9페이지 우리 수업 시간에 같이 했었죠. 자, 그 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 수업 시간에 같이 했었나? 했었어요. 넘길게요. 12, 13페이지에서 질문. 넘길게요. 자, 15페이지에서 질문. 넘겨볼게요. 17페이지에서 질문. 넘길게요. 18, 19에서 질문. 넘겨라. 자, 20, 21페이지 안 푼 사람들은 다시 가서 푸셔야 됩니다. 꼭. 22, 23페이지 질문. 괜찮습니까? 다행이네요. 24, 25 질문. 괜찮아요. 25페이지의 20번 문제도 여러분들 같은 유형이라서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들. 되겠어요?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복습한 건데, 연재야, 지금 복습한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괜찮을까? 알겠어?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요. 오늘부터는 주태 볼 거야 라고 했었어요. 자, 책을 살짝만 뒀고요. 문제는 10문제고요. 그래서 오투보다는 살짝 높을 수도 있고요. 네, 옆도 주시고 뒤도 주시고. 네, 넘겨주시면 시작해볼까요?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안에 10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우연히 빼고 아직 못 푼 사람 있을까요? 네, 몇 개 남았어요? 우연아, 앞부분은 영상 보내줄게. 꼭 봐. 재윤아 다 풀었어? 선생님이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은 하는데 한 달쯤 걸려요. 열심히 외워볼게요. 자, 다 불러볼게요. 우연히는 그냥 푼 데까지만. 자, 빨간 펜 끈에서 채점하시면서요. 자, 틀린 부분은 빨간 펜으로 정답을 체크. 됐어. 그리고 마진 개수를 맨 위에 점수 칸에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1, 2번에 2, 3번에 4, 3번에 4요. 네. 4번은 3, 5번은 1, 6번에 2, 7번은 4, 8번에 2, 9번이 어려워요. 9번에 2, 10번에 1. 이렇습니다. 자, 맨 위에 마진 개수를 쓰시면 8번은 2번. 또 못 들은 거 있을까요? 괜찮습니까? 자, 마진 개수를 세시면 지금 똑같은 시험지로 선생님이 세 반을 수업하고 있어요. 한 40명, 50명쯤 되는데 이 친구들하고 비교를 좀 해볼게요. 건우, 마진 개수를 얘기해 주세요. 나윤이, 리에, 서연이, 9개. 현수, 재윤, 정한이, 우연이는 몇 개 중에 몇 개일까? 5개 중에 3개. 네. 서연이, 현서연, 유나, 제이, 9개. 연재. 자, 요 정도입니다. 자, 그 중에서 틀린 것들 잠깐만 보시면 선생님이 2분 있다가 틀린 거에 대한 질문 받을게요. 질문 받아볼게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질문할 게 뭐가 있을까요? 3번도
보시면요. 물과 소금물의 가열 곡선과 냉각 곡선을 나타낸 건데 물은 밑줄치고 순물질. 물질의 특성이 뚜렷하겠죠. 소금물은 혼합물. 그럼 물질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분들 밑에 있는 그림 중에 왼쪽은 끓는 점입니다. 자, 소금물은 훨씬 더 순물질보다 높은 데서 끓으면서 경사진다 그랬고요. 어느 점은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면서 경사진다 그랬습니다. 자, 그 중에서 A와 D는 순수한 물의 가열 냉각 곡선이니 그랬는데 A는 혼합물입니다. A, D는. 자, 두 번째, 순수한 물은 항상 100도에서 끓고 0도에서 온다. 여기서 틀린 글자가 있습니다. 항상입니다. 일기압일 때만 그렇습니다. 기압이 달라지면 끓는 점은 변한다고 그랬죠. 3번이요. 소금물은 100도에서 끓기 시작하고 아니죠. 소금물은 100도에서 못 끓어요. 소금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자, 4번 보시면 소금물은 물보다 낮은 온도에서 얼기 시작하고 어느 온도는 계속 낮아집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 그대로 해석한 거고요. 자, 5번. 순수한 물은 100도보다 높은 온도에서 끓기 시작한다? 아니요. 순수한 물은 정확하게 100도에서 끓기 시작합니다. 되겠어? 네. 그러면서 끓고 있는 동안에 온도는 계속 일정하죠. 높아질 수 없습니다. 넘어가죠. 6번부터 10번까지 질문. 7번이요. 자, 7번 보시면 그래프는 여러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이에요. 자, 그 중에서요. 첫 번째 1번 보시면 60도에서 용해도가 가장 큰 거 그랬는데 꼬맹아 60도 찍어. 그래서 쭉 끌고 올라갔을 때 용해도가 제일 크다는 건 가장 위에서 만나는 거 찾으라는 거죠. 그럼 누굴까요? 질산나트륨. 자, 두 번째 황상구리 그랬으니까 황상구리 선만 보시는 거야. 황상구리 선만. 황상구리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작아지니 커지니? 커지죠. 고체니까. 세 번째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크다 그러면 이거는 용해도 곡선의 기울기가 가장 급한 거 찾으세요. 이거예요. 용해도 곡선이 가장 기울기가 급한 거 누굴 것 같습니까? 질산칼륨입니다. 4번 보시면 A점에서 질산나트륨. 자, 질산나트륨만 봐. 다른 선 다 없애는 거야. 그러면 질산나트륨을 기준으로 A는 포할까 불포할까? 불포예요. 자, 얘를 60도로 냉각시킵니다. 그러면 A를 쭉 60도까지 끌고 옆으로 가. 그러면 질산나트륨을 기준으로 포화야 불포야? 아직도 불포화야. 그러니까 석출되는 거 없어. 됐어? 맞는 얘기고요. 자, 5번 봐. 60도의 포화 용액을 40도로 냉각시켰을 때 꼬맹아 60도 찍고 40도 찍어. 석출되는 양이 많으려면 용해도 그래프의 경사가 급해야 되니 완만해야 되니? 급해야죠. 급해야 60도에서 녹은 양에서 40도에서 녹은 양을 뺐을 때 이 높이 차이만큼이 석출되는 양이거든요. 그래서 경사가 급해야 석출량이 많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들입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요 정도. 요 정도. 지금 선생님이 냈던 이거는 선생님이 낸 문제이자 이 동네에 역대 나왔던 학교 시험 문제입니다. 됐어? 학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라고 하는 거 보여드린 거야. 자, 이제 10분만 끊었다가 선생님하고 오늘 혼합물의 분리 1, 2를 다 할게요. 됐죠? 10분만 쉬었다가 가죠.